방학 안 한 학교 있니 혹시? 방학 아직 안 한 학교. 다음 화요일에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근데 언제까지 방학이야? 8월 16일까지. 16일까지? 다른 학교도 다 16일까지예요? 그래? 자, 미리 말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거예요. 8월 16일을 학원 안 쉽니다. 알았죠? 어? 뭐라고? 16일. 16일만 쉬어요. 맞죠? 방학 동안 16일만 쉽니다. 맞죠? 16일만 쉬어요. 16일을 사네. 뭐라고? 겹쳤어. 16일 내가 사정이 있어서 나만 쉬어 사실. 다른 선생님들이 일하실 거야. 술상 하나도 안 쉬어요? 안 쉬어. 그래도 중등부 선생님들은 보통 주말에 쉬시고 일요일날 쉬시잖아. 토요일날 일찍 퇴근하시고 맞지? 고등부는 보통 일요일도 나오는데 난 안 나와. 난 안 나오기로 했어. 대신 이제 월화수목금토 다 10시부터 하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합시다. 우리가 나머지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다루어 봐야겠죠. 나머지가 0인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나누어 떨어진다. 이 경우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어떤 px라는 애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써지죠. 그래서 이 r을 구하기 위해서 p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어요. 근데 그게 하필 0이 될 때가 있나 봐. 근데 이런 경우 나머지가 0인 경우 우리가 뭐라고 말한댔어요? 나누어 떨어진댔죠.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없다는 거야. 뭐라? 그럼 이렇게만 써져 있는 거네? 맞아요? 이렇게 어떤 다항식이 곱하기로만 표현돼 있을 때 이 하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인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인수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라는 것을 명명하게 되는데 인수정리는 뭐냐면 어떤 px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면 px는 x-알파를 인수로 가진다 라는 개념입니다. 알파 대입해서 0이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인수정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용해서 당찬데? 여러분도 주의해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오기 전에 수업이 있습니다. 한민고 애들이 방학 때는 학원에 와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이 있을 거예요. 저렇게 벌컥벌컥 하면 고등학생들 노려볼 거야. 그래서 저거 뭐야 이렇게.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인수로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어디에서 배웠는지 혹시 기억해요? 대입해서 0이면 인수된다. 그쵸? 2차 방정식에서 이야기합니다. 2차 방정식에서 훗날 다시 이야기할 텐데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이 있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지우자. 얘가 x가 1이랑 2가 근이래. 1이랑 2가 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x에 1을 대입하면 0이 되고 2를 대입하면 근이라는 거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을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 얘를 이런 식으로 풀어 인수분해해서 풀지. 그럼 걔가 1이고 걔가 2라는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풀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했는데 반대로 근을 알려주면 그걸로 인수분해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야. 뭐라고 이름 붙였다고?
인수 정리. 인수에 대한 정리다라는 것이고 대입해서 0이면 지금 이거 2차 방정식에서 했듯이 인수분해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지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그냥 x 5제곱 더하기 4제곱 더하기 3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이렇게 돼 있는 5차 방정식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에다 x에 1을 대입했는데 0이 되더라. 그러면은 얘는 다른 건 몰라. 근데 x-1이라는 거는 인수가 있도록 된다는 게 인수 정리입니다. 이해가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좀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208번입니다. 아, 208번. 어려워요. 이거 학교 시험에서 꽤 자주 나오는 주제인데 뭐 다 자주 나온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중요한 주제로 많이 나와서 px라는 애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식이래.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렇죠? 근데 이 px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p에다 1을 대입했더니 1이고 p에다 2를 대입했더니 2고 p에다 3을 대입했더니 3이래. 근데 px를 x-4로 나눈 나머지 즉 p4가 얼마냐는 거예요. 얼마겠어요? 그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4 같은 데다 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 얘를 4라고 했다는 거는 px가 x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px가 x인 건 1, 2, 3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거죠. 이면 px가 x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3차식인데 1차식이랑 같을 수가 있어? 없죠. 얘가 의미하는 걸 뭐라고 하냐? 항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정식.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어요? 2항에서 인수분해했죠. 그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2차랑 1차랑 똑같다는 이야기야, 이 말이? 그게 아니라 이거랑 같도록 하는 x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px가 x라는 거야. 뭐 1, 2, 3일 때는. 왜냐면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2고 3일 때는 3 대입하면 3이라며. 그러니까 px가 x가 된 거야. 이 둘이 똑같은 거야. 뭐일 때만 1, 2, 3일 때만. 즉 다른 말로 뭔 말이냐면 px 빼기 x는 0 이거의 근이 1, 2, 3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근을 알려주면 뭘 할 수 있다? 근을 알려주면 그쵸?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 px 빼기 x라는 것은 1, 2,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 거죠. 그래서 px 빼기 x가 이거라면 근데 px가 딱 이 형태는 3차식이죠? 그러므로 px는 그냥 x-1 곱하기 x-2 곱하기 x-3 더하기 x 이렇게 써지고 결론적으로 p에다가 4를 대입한 값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4인 1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짠. 또 너무 떠들었군. 질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이 인수정리가 알려준 게 그거예요.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걸 근이라고 불러요. 그쵸? 근을 알려주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인수분해 가능 이렇게. 알았죠? 대입해서 0이면 근이고 그 근을 알려주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된다더라.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인수정리라고 부른다. 라는 멘트죠. (212번)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15분밖에 안 남았네. 그래. px라는 애가 2차식이래요. 2차식이라는 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상상을 하죠. 근데 p의 1-x라는 애가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고요. xpx 더하기, 뭐 이따위로 이상하게 생겼어. x제곱 -4, 즉 x-2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대요. 나머지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그쵸? 이걸로 우리가 P1을 구하랍니다. 뭔 말이지? 오케이. 일단 첫 번째 P1-x를 Px-1로 나눴을 때 -4라는 거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값 얼마? 1을 대입하면 얼마야? P? 0이죠. 그게 -4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이 Q2x가 사실 좀 거슬리잖아. 얘를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값을 구하려면 얘랑 얘가 힌트가 되겠죠. 맞아요? 여기 두 개가 힌트란 말이지. 그럼 이 힌트를 써먹기 위해 x에 뭐랑 뭐를 대입해요? 그렇죠. x에 2를 먼저 대입하면 2p 더하기 4가 뭐다? 0이고요. x에 -2를 대입하면 -2p 더하기 4가 0이 됩니다. 그렇죠? 맞나요? 자,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어낸 건 p에다가 0 대입하면 -4, 0 대입하면 뭐예요? c죠. p에다 2 대입하면 얼마야? 2p 더하기 4가 0이란 거니까 p2는 얼마? -2죠? 근데 2 대입하면 얼마니? 4a 더하기 2b 더하기 c죠. 그럼 p에다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요? 미안합니다. 잘못 썼죠? -2를 대입하면 2가 되는데 -2 대입하면 4a -2b 더하기 c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미 c가 나왔기 때문에 맞죠? 우리가 c를 좀 더 정리하면 4a 더하기 2b 플러스 2b -4가 이항하면 는 2가 되고요. 4a -2b는 6이 돼서 연립을 하면 a는 1, 그리고 b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가 다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px는 얼마다? x제곱 x 빼기 4가 돼서 p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렇게 구하는 것. 이런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죠. 문제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차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문자 3개가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선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들을 우리가 써먹는다면 얘를 써먹었을 때 x에다가 뭘 대입했다? 1을 대입했다. 1을 대입하면 정작 나오는 건 p0이 마사. 두 번째, xpx 더하기 x제곱을 x제곱 -4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없다라는 표현이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럼 x제곱 -4라 했지만 x-2 곱하기 x 플러스 2 이렇게 쪼개서 이걸 힌트로 삼는다면 각각의 힌트를 2 대입한다, -2 대입한다로 얻을 수 있죠. 문자가 3개 있고 힌트가 3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취해주면 답을 구해낼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개념 하나를 이야기할 건데 이게 바로 조립제법이에요.
뭐 앞에를 굳이 넘어가지 않고 그냥 여기만 봐도 돼요. 아니다, 앞에 그래 넘어가 볼까? 26페이지입니다. 조립제법은 어떤 다항식을 x-알파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누기를 하는데 1차식 같은 경우는 1차식으로 나누는 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대. 어떻게 쉽게 구해? 라고 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여기가 포인트죠. 개수만을 이용해서. 개수만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로 이렇게 추가해준다고 이렇게 써도 돼요. 어쨌든 네, 이렇게 개수만을 이용해서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 예를 들어 보죠.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걸 내가 x 마이너스 1로 나눈다고 합시다. 그럼 몫이 2x고요. x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맞아요? 이거를 조립제법을 할게요. 개수만 쓰는 거예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걸 2 마이너스 3 4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인수 분해할 때 했던 거꾸로 나눗셈 이거 거꾸로 니은 나누기 하는 그 기호를 써줘요. 그리고 뭘 써주냐? 얘가 0이 되는 값 얼마죠? 네, 1을 써줍니다. 0이 되는 값 x를 써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처음 거는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 이 둘을 곱해서 써줘요. 그 다음 더합니다. 이건 합이에요, 합. 그 다음 또 곱해서 써줘요. 그리고 합합니다. 이렇게 다 써졌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오른쪽이 없으니까, 맞지? 이때 이 맨 마지막 걸 나머지라고 명명하고 이 앞에 두 개를 몫이라고 명명하는데 아니 몫이 2랑 마이너스 1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몫이야? 1인가 몫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문자를 붙입니다. 문자를 어떻게 붙이냐면 뒤에서부터 상수 항 1차 항이라고 생각해서 2x-1과 나머지 3이라고 똑같이 나오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조립제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얘를 x-2로 나누어 볼게요. 어떻게 한다? 1, 마3, 3, 2를 기준으로 0 되는 값 얼마? 처음 건 그대로 써주고요. 곱해서 써줘요. 2. 둘을 뭐 한다? 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더하면? 곱하면 얼마? 더하면? 그래서 몫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몫이고요. 나머지 4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빨라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조립제법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걸 활용하는 문제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죠. 이 조립제법에 커다란 장애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215번 같은 거예요. 뭐냐면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1을 내가 원하는 건 2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쵸? 그래서 조립제법을 쓴다 했어요. 2, 마 3, 3, 1. 그럼 얘 0 되는 값 얼마예요? 2분의 1. 그래서 이거를 한번 그대로 쓰고요. 곱해서 쓰고요. 얼마? 더해서 쓰고요. 곱해서 쓰고요. 얼마?
더해서 쓰고요. 곱해서 쓰고요. 얼마? 2.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몫이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머지가 2 이렇게 쓰냐? 그게 틀렸다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조립제법 정의가 중요한데 조립제법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개수가 무조건 1출입이에요. 근데 지금 개수 얼마야? 2죠.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럼 얘의 정체는 뭐냐면 얘를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그게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된다는 거죠. 이 형태 어디서 봤어 우리가?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여기서 나온 숫자를 여기다 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2분의 1이 의미하는 건 x-2분의 1로 나누었다는 의미거든. 왜냐하면 반드시 조립제법은 x-알파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나눗셈에 대한 몫과 나머지라서. 그래서 이 둘이 안 맞잖아. 내가 구하고 싶은 qx는 얘가 아니죠. 왜냐면 나누는 식이 달라진 거라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둘을 맞춰줄 수 있어요? 지금 여기랑 여기가 몇 배 차이야? 그럼 얘는 몇 배 해? 그러니까 그쵸. 2분의 1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몫이 얼마? 나누기 2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면 나머지가 얼마? 2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립제법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조립제법은 어쨌든 1차식으로 나눌 때 그걸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개수만을 이용해서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x-알파로 나누었다는 게 대전제입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2x-1로 나누는 상황은 애초에 상정해두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수가 뭔가 딸려 있다면 먼저 얘를 개수가 1인 것처럼 나누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완성을 시키고 그걸 변형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변형에 대해서는 앞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그 나누는 식이 달라졌을 때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거를 활용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2배 된 거니까 얘는 2분의 1배 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조립제법의 나눗셈입니다. 1번 문제에서 얘는 2번 답이고요. 1번 답은 문제에서 말하는 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인데 A가 2분의 1이고요. 여기 문제에 따른 거 보면 B가 마이너스 2, C가 마이너스 1, D가 2인 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1번의 답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216번 보면서 끝낼게요. 218번은 다음에 다른 친구들도 다 오면 설명하죠. 216번 보면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쥐꼬리만한 친도 슬프도다. 자,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라는 걸 이렇게 썼대요. a의 x 더하기 1의 세제곱 더하기 b의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c의 x 더하기 1 더하기 d 변형을 한 거죠. 맞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더니 왼쪽이랑 오른쪽이 똑같대. 근데 여기 보면은 이게 x 플러스 1에 대한 세제곱,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 1차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x 플러스 1에 대한 내림차순이라고 말해요. 내림차순이라는 건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보통 우리가 x 4제곱, x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걸 말하는데 x 플러스 1에 대해서 세제곱, 제곱, 1차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이게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요 x 플러스 1에다 뭐 대입하면 0 돼요? 마이너스 1이죠. 얘를 1, 1, 1, 4 조립제법 하듯이 쓴 다음에 0 되는 마이너스 1을 바탕으로 조립제법을 해줍니다. 또 조립제법을 해요. 마이너스 1로. 또 조립제법을 해요. 마이너스 1로.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잖아. 그치? 그랬을 때 신기하게 얘가 D, 얘가 C, 얘가 B, 얘가 A가 됩니다. 이게 이 파트에 나오는 거고 이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예요. 여기 교과서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뭐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D라는 것은 사실 마이너스 12 이게 답이 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소개할게요. 이 이유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이 방법만 한번 따라서 문제를 풀어봐 봐요. 숙제는 218번까지입니다. 218번까지만 숙제를 해오고요. 숙제가 쥐꼬리만큼밖에 없어서 야 근데 진짜 너무 적은데?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다음 시간에 숙제 많이 내면 되죠. 맞죠? 고생했습니다. 잘 가요.